자, 진단은요, 앞서 드린 어떤 변증 방법을 다 이용해서 이제 진단하는 어떤 임상적인 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임상적인 어떤 기본 개념이죠. 진단학,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진단은 망문문절입니다. 이런 거를 입에 붙여 놓으셔야죠. 쓸 줄도 알고요. 보고 듣고 묻고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망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 색, 모양, 자세, 움직인 모양 보는 거고, 문지는 듣는 거죠. 소리, 목소리, 숨소리, 기침소리. 여기에는 이제 듣는 거에는 냄새를 맡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입냄새, 코냄새, 대소변, 분비물들 또는 이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할 때, 진찰할 때 중요한 거죠. 개인 생활사나 현재 증상 이런 거, 뭐 이런 언제 뭐 옛날에 병이 앓은 적이 있는지, 뭐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 절제는 이제 요런 환자에 의존하는 걸 떠나서 의사의 역량에 따른 맥진과 절진으로 병리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법을 망지는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 상태는 이제 신을 본다고 하는데, 신은 이제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득신이 있고요. 항상 총기가 정신 상태가 멀쩡해 보이는. 그다음에 실신이 있습니다. 실신은 이제 많이 위독해진 거예요. 손상되고. 그리고 가시는 죽기 직전에 잠깐 정신 상태가 좋아지는 가짜 현상이에요. 자, 안색은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건 오행상으로 이제 오행상에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 안색이 청색이다. 그러면 약간 어혈, 한증, 통증 이런 쪽이고 적색은 열증이죠. 황색은 누렇게 뜬 걸 생각하면 허증, 습증, 황달. 자, 백색은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허증이나 아니면 하얗게 질린 거, 한증. 하얗게 질릴 때 어떻죠? 탈혈, 탈기 이런 거죠. 피가 부족해도 하얗고 소위 기운을 뺏겨도 겁에 질린다 이런 것처럼. 흑색은요, 이제 청색이 더 심해지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한증이 심해지면 통증, 수음, 어혈 이런 겁니다. 그다음 눈은요, 일단 간을 반영하는데 이게 좀 전차 오장육부를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내외, 자 해서 눈 양 끝에 안쪽과 바깥쪽, 눈꼬리 쪽에 그 붉은 부분 있죠, 살 부분 거기에 혈관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심을 주관하죠. 혈륜. 흰 눈동자는 폐, 흰색, 기. 검은 눈동자는 이제 검은색을 혈로 생각한다면은 혈이 가장 많이 저장돼 있는 것처럼 연상을 해서 간. 동자는 맑게 뚫려 있는 우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신, 수. 그리고 안검은 눈꺼풀입니다. 그 살덩이죠. 그래서 비, 육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다음 문지는요,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음성이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이런 걸로 실증, 허증, 한증, 열증을 하고요. 그다음 언어의 정상 여부 뭐 이런 거, 서머, 정성, 도거, 차거, 뭐 혼자 중얼거리는지 아니면 헛소리 하는지 이런 걸로 음, 이게 양증인지 열증인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럼 호흡이 뭐 힘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보고 구토가 뭐 끈끈한지 아니면 맑은 물 같은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열인지 허한증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냄새도 마찬가지죠. 입냄새에 따라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지 아니면 비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코 냄새, 대소변의 냄새 등에 따라서 시큼한 냄새는 보통 이제 열이고요. 물다 하면 이제 한증입니다. 탁하고 구린내다 이건 열증, 습증이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문지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서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절진은요, 이제 맥진이라고 하죠. 예, 맥진으로 해서 이런 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제 촌관척 해서 요 위치를 얘기하는데, 음, 자, 왼쪽은 이제 심간신으로 갑니다. 시작, 이렇게 심간신, 촌관척에 따라 심간신이 있고, 표리는 장부의 표리 관계만 알면은 되니까 이 5장의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되죠. 심간신으로 가고, 오른쪽은 패비, 심포, 이렇게. 여기는 뭐 가끔 의가에 따라서 다른 장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진, 이거는 뭐 맥진을 제외한 손으로 만지는 거, 많이 복진 같은 건 배를 꾹꾹 눌러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끔 한의원에 가보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치법입니다. 치법은 치료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치료의 규칙은 이제 치병 구본입니다. 본에서, 즉 근본을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나눠보면, 자, 사기는 본이고 증상은 표다. 그렇죠. 증상은 바깥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어떤 사기의 침습입니다. 음. 그리고 자, 정기와 사기의 관점에서는 정기가 그 근본이죠. 사기가 어디선가 들어온 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이거는 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병은 오래된 병에 대해서도 신병이 표고요. 굿병이 본입니다. 즉 오래된 병 때문에 신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옛날 오래된 병이다. 자, 그렇죠. 그래서 치본. 자, 치료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치표, 표증, 즉 증상. 근본은 일단 놔두고 증상만 치료한다. 이게 바로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에 대해서 치료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정치와 반치가 있어요. 정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본초에서 어땠어요? 열증에는 차가운 약 쓰고 한증에는 열약을 쓰죠. 그런 것처럼 질병의 성질과 반대되는 약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의 치료 방법에서 정치. 근데 하는 형태가 어때요? 성질과 반대되는 약을 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현하기를 거꾸로 쓴다. 그래서 역치라고 합니다. 일단 반치 같은 경우는 자, 표면에 나타난 증과 성질이 비슷한 약물을 써요. 같은 걸 쓴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거죠. 진한가열이냐, 진열가안 이런 가상이 나타날 때는 반치법을 씁니다. 부정거사라고 해서 부정은 정기를 보충해주고 거사는 사기를 제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법이 나와요. 치법에는 한토하와 온청보소라는 이제 8개 치법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런 뭐 여러 개 앞으로 의가에 따라서 이런 치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이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법은 말 그대로 땀 내는 약이에요. 땀을 내서 바깥을 푸는 거죠. 예. 표증, 바깥에 표사에 외부 표피층에 지금 외부의 사기가 들어왔을 때는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드러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땀을 내므로써 이 몸의 수액이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청법은요,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열나는 거를, 열을 꺼뜨리는 작용을 하는 약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은 아래로 내리는 거죠. 사합법이라고 해서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장내 적출물 배제시키고 하는 설사시키는 약. 화법은요. 화법은 뭐죠? 조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반표반리 있어서 뭘 애매하죠. 반표반리 있으면은 표증 표에 있어서 드러내는 작용을 약을 쓰면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그렇다고 안에 있는 거를 내려버리려고 하니까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는 어찌할 수 없죠. 이럴 때는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조화롭게. 그리고 온법이 있습니다. 자, 온법은 그냥 말 그대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양기를 회복한다.
보법은 비슷한 거죠. 보기법, 보혈법에서 말씀드렸죠. 사군자 사물탕. 자, 그럼 소법은요. 합법보다는 약한데 조금씩 소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소화시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식적이나 이런 뭔가 체하거나 막혔을 때 조금씩 소화시켜서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겠죠. 다음 토법은요. 말 그대로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유독물질 같은 거를 마셨을 때 토하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치법을 이제 이런 건 8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침구학은 네, 마저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침구학이 마지막이에요. 음, 자, 침구학은 구침이 있습니다. 침구학의 기본, 어떻게 보면 한의학 개론에는 침구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한의학 총강 쪽에 가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구침으로 해서요. 이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침 1.6촌 길이 그리고 요 특징 해서 화살머리 모양 그래서 전두침 뭐 요 정도까지 하고 용도로 뭐 피부를 얕게 찌르는 데 사용한다. 자, 이런 거 사열이 있는 요렇게 특징만이라도 딱딱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 쉽습니다. 자, 원침에서 1.6촌이고요. 원주형 침끝이 둥글다 해서 원두침 그래서 안마에 사용된다는 거죠. 시침은요 3.5촌인데 자, 뾰족하고 둥글어서 추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경락을 찌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데 쓴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 봉침은 1.6촌에 자, 뾰족한데 세모된 날이 있다 해서 삼릉침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락맥을 찔러 피를 뺀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자, 피침은요 4촌이에요. 그리고 검같이 예리한 날이 있어서 검두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이죠. 검이니까 뭐예요? 칼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종기를 째는 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침은요 1.6촌인데 여기는 표현 뭐 특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종기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호침은요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널리 쓰는 침이에요. 그래서 1.6 또는 3.6이고요. 그래서 모기, 주둥이 같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우리 침 놓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경혈을 찔러서 기를 기다리거나 긴 시간 침을 남겨둘 수 있다. 다음 장침은 길장자죠. 그러니까 가장 길어요. 7촌. 그리고 환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찌르는 데 사용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대침은 커요. 길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큽니다. 그래서 길이는 4촌인데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큰 어, 검이 아니라 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괜찮죠. 도. 화침으로 사용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칼이니까 한마디로 물 빼는데 도라기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침이니까 지름이 크다. 그러니까 아주 지름이 크고 크다 해가지고 이걸 찌르고 빼면은 순간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크게. 그래서 물 빼는데 사용한다. 뭐 요렇게 그냥 연상해서 외워두시면은 좀 기억하는데 좀 용이할 겁니다. 뭐 자침법 해가지고요. 이제 뭐 제삽, 서질, 개합, 영수, 호흡인데 이런 건 그냥 가볍게 그냥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괜찮겠죠. 자, 요렇게 해서요. 이제 끝나고요. 이제 한의학 개론에 대해서 모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